안녕하십니까. 상군의 김태환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건설 빅데이터 플랫폼인 산업의 역군이라는 서비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건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설사들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인 상군 클라우드 이 두 가지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설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건설에서의 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1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쯤 한번 소개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에도 굉장히 거의 뭐 10년이 지날 만큼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산업여군이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 올 초에는 이제 상군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국토부에서 원팀 코리아에 소속돼서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이 파견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건설 강소 기업에 선정돼서 많은 이제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실리콘밸리와 이제 미국 쪽에서의 투자도 받아가면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DLNC 구매에서 한 7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서 이제 단독 파견을 나가서 많은 현지 업체들을 발굴 평가하고 현지 조달하는 업무를 맡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그 기관에서의 많은 업체들에 대한 정보들이 데이터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플랫폼화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발 전문가와 DT 그리고 전략 그리고 기획 전문가 함께 코파운더 분들과 함께 사업을 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풀고자 하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건설 현장들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뭐 2, 30년 전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겉보기만 다를 게 없는 게 아니라 실제 건설에서의 많은 문화들, 특히 뭐 조달이나 현장에서의 많은 문화들이 그렇게 좀 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건설에서의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의 근본적인 원인이 저희는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 건설업에 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물량 베이스로 발주가 진행되다 보니 그 1차, 2차, 3차의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건설업은 이제 수주 산업이다 보니 건설 현장 하나를 수주하고 나면 건설 현장의 지역과 그리고 시기와 공사 종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협력사 풀들을 다시 소싱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발주처 입장에서는 현장들마다 협력사들로부터 발생하는 공기 지연이나 안전, 하자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협력사 입장에서도 이제 발주처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어떤 건설업에 지금같이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다양한 이제 건설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문 건설 면허 그리고 소방 설비 전기 건축 자재도 한 2,500여 가지의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까지 국내 18만 곳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면 위로 올려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제공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제 공공과 이제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공공 데이터들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협회 그리고 민간 데이터들 신용평가사 데이터들을 한 곳에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서 결국 이제 건설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실 그분들은 이제 API가 사실 CSV나 API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될지 아무리 이제 중대형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조직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국토부 차원에서도 많은 어떤 공공 데이터 개방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대형의 몇 곳에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보 비대칭성을 좀 더 야기시키고 있고 저희 이제 그런 측면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편한 UI UX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산업의 업군과 이제 상군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피처별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기업 DB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면허별로 그리고 공사 자재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매출별로 굉장히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특장점은 이제 지역의 굉장히 연로하신 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매일마다 활용을 하실 정도로 편한 UI UX라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기업의 평점이나 인력 현황들 그리고 각 건설사들이 지금 어느 현장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전 현장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인허가 기준으로 현장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 정보들과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의 뭐 매일 매출 정보들도 함께 제공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적 정보들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트나 조달청 정보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의 많은 어떤 정보들을 한 곳에 보실 수 있게끔 다문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지역의 50억 미만의 건설 공사 업체들도 바로 데이터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관심 기업으로 관리를 하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그 기업에 대한 뉴스와 그리고 공시와 실적 그리고 신용 등급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DB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현장 DB 부분을 저희가 지금 국내 최근 3년간에 120만 곳의 국내 모든 건설 현장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2, 30평 미만의 소규모 현장들부터 10,000평 이상의 현장들까지 국내 인허가 받은 모든 현장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로드뷰와 그리고 거기에 시공 설계 감리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기업 정보들도 저희가 연결시켜서 한눈에 이 지역에 이 현장에 지금 누가 시공 설계 감리를 맡고 있고 그 기업에 대한 재무 정보들까지 바로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건축 이제 현장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용도가 있고요. 많은 대형 건설사 그리고 대형 자재사, 공사 업체들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뭐 한밭집 사장님, 등유업체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를 통해서 좀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수주에 대한 실적들 그리고 이제 수요 DB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최근 10년간의 500만 곳의 건설 현장 데이터들에 대한 착공과 사용 승인 그리고 구조 용도별로서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이제 건설기술연구원과 저희가 단독으로 이제 과제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저희가 착공이 나올 면적들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건설 공사와 자재에 대한 투입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대전 유성구 그 지역에서 철근이 몇 톤 필요할 건지에 대한 정량적인 예측치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현장과 실증 검증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굉장히 유효한 어떤 정확도로 저희가 이제 제공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설에서의 많은 수요 공급이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에서의 좀 이제 감적 어떤 지표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좀 더 적합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많은 의사결정을 돕도록 저희는 제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300개사 정도에서의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30대 건설사 중 30곳 건설 현직자분들은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많은 이제 기관과 대학원, 대학교에서도 많은 좀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 건 지금 보여드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뭐 1분 이내로 바로 가입이 다 되시고 바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상군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상군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올 초에 30대 건설사 대표님을 다 모시고 제가 앞에서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에서의 많은 건설사, 특히 이제 대형들은 엑셀이든 PDF든 많은 도면들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내부적으로 쌓아두고만 있는데 사실 그냥 뭐 담당자별로 팀별로 본부별로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데이터가 그 회사의 자산 가치가 되는가 결국 그 데이터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현직자분들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들을 외부 데이터들과 연동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게끔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과 건설 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맞춤형 데이터 분석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화면들은 다 이제 건설사 요청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리스크 관리와 지금 가격에 대한 적정성 분석, 그리고 가격 현장 영업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 그 3표의 16개 계열사 전 계열사에 저희가 그 산업의 역군이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뭐 대형 건자재 위주로서의 많은 데이터의 활용도 측면과 그리고 이제 건설사나 이제 대형 건설 자재 업체들도 현직자분들이 좀 더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많은 교육과 그리고 뉴스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뵙게 된 분들께는 제가 한국 뉴스에 대한 부분들도 매주 좀 전달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지금 서비스는 사실 미국에서는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프로큐먼트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이제 DT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별로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내보다도 더 보수적인 건설 조달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았다고 하면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의사결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뭐 텍스트라든지 컨스트럭트 커넥트, 빌딩 커넥트 다 그러면 미국의 10대 건설사, 20대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조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희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조달, 특히 이제 조달 문화에서는 건설 구매와 건설 자재 영업 분야에서는 그냥 관계적인 부분들 그리고 신뢰적인 부분에서의 수발주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까? 결국 이제 그 부분들이 다 데이터 기반으로서의 의사결정이 저희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그 한 7, 8년 전만 해도 다 이제 뭐 짜장면 시켜 드실 때 그냥 배달 뭐 그냥 전화로 하면 바로 집 앞에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되게 편하셨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짜장면 한 그릇 시키더라도 쿠팡이든 배달의 민족이든 다 켜보고 가격이나 뭐 배송 오는 시간과 리뷰와 뭐 모든 정보들이 다 본 뒤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집들이 없던 곳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저희 건설에서의 문화들도 결국에서는 많은 건설에서의 플레이어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들이 정량정성적인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는 지금에서의 많은 어떤 겪게 되는 고질적인 많은 건설에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해결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 방향의 사업을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상군의 소개였고요. 잠깐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그 저번에 비전 포럼에서 해외 쪽에서의 스타트업들을 간략하게 좀 조사를 드렸는데 짧게 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이제 컨테크 관련된 시장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도 디테일화가 안 돼 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VC 자본들도 몰려 있고요. 이런 자본들은 이제 특히 뭐 BIM이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요즘에는 많은 이제 또 미국 자체에서는 플러그인들이 많이 또 연동들이 다 개발이 다 돼서 결국 현장에서의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을 본사와 아주 많은 설계단과 다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번에 그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서 발표를 했던 모든 또 너무 유명한 기업들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고요. 그 각각에서의 시사점들은 결국 이제 미국에서도 일하는 이제 방식과 이제 디지털에 대한 문화에서의 어떤 접근 방향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단독으로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무의 자동화 그리고 기술까지 연결돼서 많은 어떤 DT에서의 어떤 방향성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고 요약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메이사의 김영훈입니다. 네, 먼저 저희 발표는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저희 회사와 관련된 해외 경쟁사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또 국내 이제 정책이 좀 개선되면 좋겠는 부분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이제 2017년도에 서울대 안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이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에 지사를 설립해서 해외 진출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직원 수는 40명이 좀 넘고요. 누적 투자도 한 110억 정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투자도 받고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위성 영상부터 이제 밑으로는 드론 또 더 아래로는 CCTV까지 아우르는 그런 이제 공간 정보 토탈 솔루션 회사로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드론으로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로는 위성부터 아래로는 뭐 CCTV나 360도 카메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공간 정보 데이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문제 의식은 이제 세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공간적 제약입니다. 현장의 데이터 정보랑 그다음에 그 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주체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건설 회사의 본사는 대체로 수도권에 있는데 현장은 뭐 지방에 있다든지 해외에 있다든지 하는 이런 거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 제약인데 항상 이슈가 생기고 의사결정자가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적 괴리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의 어떤 제약인데 이 어떤 뭐 수집 분석 활용 단계에서 계속 노동력들이
또 소요가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휴먼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뭔가를 모니터링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이슈나 리스크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항상 적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시간이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도 운영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제때 의사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 장애물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현장 환경이나 객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공장이야 뭐 관련된 부품이나 어떤 공정이 좀 포맷이 일원화되어 있지만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이 다 다르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파악하고자 하는 자재라든지 뭐 식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객체들이 너무 제각각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분석 데이터의 높은 비정형성인데 뭘 데이터화하고 이걸 뭐 AI를 돌리고 하려면 정형화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대체로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미지나 영상이기 때문에 비정형성에 좀 그런 게 좀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정량화하는 과정이 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활용 크기인데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지금 발표 자료만 해도 지금 용량이 너무 커서 버벅거려가지고 제 노트북을 꼽았는데 이런 데이터 크기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해결 방안은 이제 세 가지로 또 이제 꼽아봤는데 먼저 현장 환경의 객체 다양성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 채널을 좀 다각화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이제 드론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장에서 사용되는 뭐 레이저 스캐너나 라이다 또 모바일 CCTV 360도 카메라 같은 다양한 채널들을 좀 늘림으로써 빈 공간 없게 좀 디지털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성 영상 분야까지 진출하면서 드론을 날리지 않아도 그냥 수시로 위성이 현장의 어떤 이상 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분석 데이터의 높은 비정형성에 대해서는 데이터 정형화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걸 비주얼라이제이션하고 또 여기에 어떤 AI 모델들을 이제 돌림에 있어서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것들이 좀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최적화 경량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맨날 연구소나 이런 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모두의 노트북이나 뭐 휴대폰으로도 이게 사용이 돼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저희는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리티 캡처 혹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는 이런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흔히 이제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수집하고 이걸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가 있는데 건설 현장의 어떤 뭐 저희가 흔히 그냥 영업할 때 사용하는 말로 건설 현장 막내를 한 30분만 가르치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했고 이제 이거를 원 프로세스로 만든 이제 국내 유일의 서비스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플랫폼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뭐 IoT 장비나 뭐 CCTV 이런 BIM 같은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하나로 융합돼 가지고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제 저희 방향성이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스마트한 현장 관리를 좀 진정하게 해보자라는 목표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현장 모니터링, 검측, 또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활용, 또 안전 관리 등으로 나눠봤는데 먼저 이게 좀 이미지가 작아서 저희가 추후에 자료를 좀 공유를 드릴 텐데 현장의 어떤 실제 모습을 좀 시계열로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단면도나 현장 도면이나 BIM 같은 것들을 업로드해가지고 드론으로 취득한 현재 현장 모습과 좀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도는 현장의 각종 데이터들을 좀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가 있고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TV 영상들이 쭉 나열만 되어 있어서 현장 사람이 아니면 이게 어디 영상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현장 그러니까 드론으로 취득한 현장 맵 위에 그 CCTV 영상이 이제 마킹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의 영상을 플레이를 해볼 수가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기술은 드론이 찍은 2D 사진들을 3D로 매핑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눈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현장의 원근감이나 어떤 물체의 입체적인 모양을 그려낼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찍은 2D 일반적인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3D로 만드는 것이 이제 3D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르는 저희의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보시는 것처럼 BIM 데이터와 정합해서 계획과 현장의 현재 모습을 좀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주요 파트너사 현재 지금 뭐 국내 10대 건설사 중에 8개사가 메이사 플랫폼으로 현장을 좀 스마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전사에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본사에서 뭐 국내외에 있는 현장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건설사에서는 이제 대표님이나 의사결정자들이 출근해서 매일매일 보신다라는 피드백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쟁 사례를 좀 꼽아봤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쭉 고도화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는 저희밖에 없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봐도 한 10개 정도 사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뭐 픽스포디나 메타쉐입, 벤틀리나 드론디플로이랑 봐도 저희가 밀고 있는 데이터 수집 채널의 종류에 대해서는 뭐 크게 뒤지지 않고 국내가 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주요 경쟁사 2개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 뭐 앞에 발표에서 잠깐 언급됐던 드론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처음 설립이 돼서 현재 이제 임직원 수가 300명이 좀 넘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드론 데이터를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실내 공간 DT를 통해서 현장의 모니터링을 좀 빠짐없이 하겠다라는 목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공간 정보 수집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저희랑 좀 유사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실내 공간 DT를 구현한 메이사 스캔이라는 앱을 여름에 출시를 했고요.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와 어떤 도면 BIM을 통해서 실내도 같이 좀 더 정밀하게 공정률을 계산하고 또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 채널 같은 경우에도 드론이나 뭐 360도 카메라 같은 건 이미 다 융합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로봇 같은 것들도 지금 저희가 그 일부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이제 데이터 수집까지 조금 더 편리하게 또 수시로 할 수 있게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픽스포디라는 경쟁사는 여기는 이제 스위스에서 창업한 회사고 여기는 드론이 좀 뜨기 전부터 이제 항공 사진을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회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통해서 현장 내의 특정 객체를 탐지하고 또 현장 이슈 관리하는 쪽으로 좀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현장에서 뭐 자재를 파악할 때 자동으로 그 영역이 계산이 되고 또 자재가 얼마 정도 쌓여 있다 혹은 뭐 토사량이 얼마다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그 영역을 식별해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제 저희도 이거를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일부 현장에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한 바가 있고요. 또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해서 어떤 건설 현장에서 그냥 그 현장 담당자가 모바일을 통해서 사진을 찍거나 이슈를 남기면 건설 현장에 관여된 모든 주체가 그걸 확인하고 또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또 이제 개선이 필요한 국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기존에 생각하던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2가지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드론을 켜고 그냥 뭐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 오긴 하는데요. 이제 이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무인 드론 스테이션이 나와서 자동으로 때 되면 찍고 오고 또 충전도 자동으로 되는 게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항공법상 이게 관찰자가 있거나 조종자가 있어야만 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국토부 그 첨단 항공과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보다는 그 드론 택배 회사에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마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이제 해외 개선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존의 이제 그 프라임에어라고 배송용 드론이 나오면서 규제 완화가 돼서 이제 비가시권, 그러니까 조종자가 눈에 안 보이는 지역도 자동으로 운항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아무래도 그 드론에 관련 규제가 항공법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긴 규제들이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2번째는 드론 장치 측량업 제도화인데 지금도 이미 뭐 드론을 통해서 토공량 같은 거를 산출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아직 뭐 공공건설에서 크게 인정이 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라 이중 작업을 하는 게 현실이고요. 보시다시피 현장에서 드론을 날리면 뭐 한 30분 날리면 어지간한 공동주택 현장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취득이 가능하고요. 이걸 3D로 매핑을 하고 또 기존의 어떤 계획고랑 비교해서 자동으로 뭐 절토량, 성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양단면 평균법으로 이제 뭐 수십 미터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혹은 뭐 몇 톤짜리 트럭이 몇 대 나갔냐로 이제 어림잡아 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요. 또 이제 오차도 훨씬 낮고 그 다음에 비용도 적기 때문에 지금도 기존 방식과 병행하면서 좀 토공량을 수시로 체크해서 트래킹하는데 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또 이따가 기회가 되면 또 질문해 주시면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그 데이터 기반의 현장의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어 위주로, 그다음에 개념적인 것들, 그다음에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설 산업이 이 안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DT라는 어떤 그 시대적인 흐름 앞에서 많은 변화를 요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들이 다소 추상적이다,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이고요. 먼저 저희 회사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누적으로는 한 110억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 100여 개의 건설사들이 고객사로 두고 있고, 유사하게 이런 그 안전 사고가 많은 것들, 또 중후장대 산업이잖아요. 중공업이라든지 중화학 제조업들, 이런 그 부울경에 있는 회사들과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안전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건가, 사실 사고를 예방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스마트 안전이라는 IT 기술을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그 IT 장비들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안전 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공정을 보는 데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산성 향상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스마트 안전을 하려면은 현장에 이제 센서부터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신망, 이런 여러 인프라를 이제 하고,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업무 범위가 넓습니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네트워크까지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우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동 사우디 현장에 이 통신망을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부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팀은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스마트 안전 현장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 설치하고 유지 보수더라고요. 사실 개발은 10에서 한 3할 정도 안 되고요. 한 7은 사실 그 장비가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 설치 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200여 개 현장 이상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저희가 설치된 어떤 시스템으로 보면 한 500개 넘는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저희 이런 설치팀 유지보수 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회사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시스템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데이터를 수집해 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작업자, 그다음에 장비, 자재, 건설 환경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해 와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단일 어떤 센서와 어떤 수단으로 다 수집해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3가지 방식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센서들, 그다음에 카메라, CCTV, 그다음에 그 라이다,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다, 이 3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고요. 수집된 데이터들은 저희 플랫폼 안에서 처리되고 가공되고 AI 형태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먼저 생산성, 작업 공정 같은 거나, 그다음에 충돌 위험 감지라든지 이런 안전 쪽, 그다음에 공사 진척도, 현장 상황 분석,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고요. 네, 이런 걸 이용해서 현장을 직접 가지 않아도 원격에서 보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센서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수집된 데이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량계라든지 압력계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올 수 있을 뿐더러 현장의 이런 상황들도 CCTV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설비들의 대한 제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임대형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스마트 안전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직접 임대형처럼, 그러니까 마치 정수기 그 임대하면은 그 코디분들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케어해주고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수질에 무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 봐주는데, 저희도 건설 현장에 같은 개념으로 건설 현장에 이런 센서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관제하면서 안전 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이터들을 결국 모아서 디지털 트윈 같은 그런 플랫폼에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이나 라이다 데이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공정 사항을 뭔가 이제 보고 형태나 아니면 수기 형태로 기록됐던 것들을 좀 쉽게 볼 수가 있는 점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현장들에 이제 국내 건설사들과 같이 저희가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안전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비용들을 최대 50% 정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데이터를 통해서 현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 효율도 높일 수가 있었다는 점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사실은 굉장히 뭔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사례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현장에 대해서 이제 출입되는 인원들을 공정별로, 포지셔닝별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일일 안전 교육 같은 것들을 전파하고 교육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일일간 안전 교육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 나가면서 디지털한 환경에서 관리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장비 원격 관제, 해외에도 굉장히 건설 중장비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사실 다 엑셀 형태나 일보 같은 형태로 보셨을 텐데, 지금 저희 솔루션 안에서는 어떤 현장에 투입되는 그 중장비들이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대기 시간이 있고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을 세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들이 지금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리스트별로 나와 있고요. 네, 어떤 장비에 지금 이제 교체 일수라든지 부속품의 교체 일수, 그다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장에서 이런 장비들 얼마큼 가동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쉽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월간 보고 형태로서 이제 보고서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또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도 중장비의 안전 점검도 원격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전에 넘어가 버렸네요. 네, 운전 전에도 그 운전사가 운전 전에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할 수가 있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동형 CCTV를 통해서 현장을 관제하고 상황 전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CCTV가 지금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 AI 형태로 어떤 위험들이 감지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 지금 이 현장에 출입했고 사람들이 출입했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이랑 양방향으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전파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현장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요. 일단 안전 펜스 같이 이런 이제 사람들이 오면 안 되는 구역들에 대해서 이런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또한 뭐 작업 구역 이탈이라든지 중장비들의 이탈을 저희 이런 라이다들이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이런 토목량들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라이다 기술 같은 걸로요. 네, 이런 식으로 유용이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또 오래전부터 이제 했던 제품인데 이제 크레인 충돌 방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의 어떤 움직임을 다 알아서 크레인 간의 이제 충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크레인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레인의 그 작업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제품, 어떤 그 자재를 놨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안전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공정 관리로 적용했던 사례인데, 보면은 이제 이런 크레인의 움직임들이 다 나오고 어떤 자재물을 몇 톤을 인양했는지 다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실 또 공정의 이런 중요한 지표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크레인 노조와 이런 분쟁이 있으면서 작업 기록을 하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 정책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 그런 의도로서 이런 이제 제품들을 달면은 사실 그 작업자들의 저항이 되게 심합니다. 근데 이제 안전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그 공정 어떤 관리 시스템이랑 연동을 하면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게도 이제 작업장에 있는 천장 크레인의 움직임 같은 것들도 공정 정보도 다 가져올 수가 있고요. 네. 이런 형태도 지금 안전 시스템으로서 어떤 물건을 들었을 때 어떤 물건을 들었고 인양물들을 어떻게 옮기고 그 중간에서 사고 위험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공정 정보가 나옵니다. 네. 마지막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대건설이랑 같이 개발해서 전 현장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수직구에 이제 토사량을 퍼내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버켓이 밑으로 떨어질 때 밑에 있는 작업자들이 깔려서 협착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인데요. 사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그 지하에 있는 토사들이 얼만큼 밖으로 빠져나오는지도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될 수 있는 주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은 그 안용환 한양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지금 다 그냥 앞에 나와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예, 오늘 저희 어떻게 보면 그 여기에 계신 분들 연령을 확 낮춰주는 세 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스타트업을 시작했고 새롭게 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정책 그리고 현장에 잘 적용되고 또 그것이 여기 계신 많은 엔지니어링 또 설계 시공 분야에서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약 18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먼저 세 분 회사에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여쭤보고, 또한 또 제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력했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토론해 보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군 대표님, 김태환 대표님, 어떻게 보면 데이터라는 것을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를 해가 나가는 비즈니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공공 데이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건설사, 시공사, 설계자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수집돼서 공평하게 제공됐을 때 각각의 회사가 어떻게 보면 생산성,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계신 리더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수집을 내가 분석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현장을 써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수집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 선배님들이 해줬으면 내가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제공해서 우리 건설 산업을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군의 김태환입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2, 3년 동안 이제 국토부에서 정말 많은 공공 데이터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 건설 현직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디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본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민간 영역에서의 많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좀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그 각 기관과 협회에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종건사의 실적들 같은 경우들도 그 각각 현장들에서의 종건사들이 어떤 현장들을 수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건사들, 이 공사업체들이 여기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는 저희는 굉장히 공공성이 큰 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곳에서의 어떤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직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방들이 좀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활용성 있게끔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더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그냥 제가 조금 더 하면 어떻게 보면 건설협회, 뭐 전문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업체 이런 쪽에서 함께 그 최종 아웃컴을 고민해서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제공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뭐 감리, CM, 시공사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썼을 때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제공해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건설이라는 게 플럭추에이션이 심하고 그 플럭추에이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과잉 생산하게 되면 부도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나왔던 데이터가 우리나라 건설 산업이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플럭추에이션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느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근래 이제 학교에서도 자율전공제 이러면서 인력 수급이 점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 수급에 따라서 외국인 노무자라든지 그 노무자에 대한 매칭 그에 따라서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함께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민간에서 데이터를 갖고 하는 쪽에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사한테 이제 다양한 공간 정보 솔루션을 만들고 글로벌 회사와 경쟁하면서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내와 해외의 차이점, 왜 국내는 어떻게 보면 빨리 시작하는데 왜 적용이 어렵고 해외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은 늦지만 되게 시작은 늦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건설에 대해서는 저보다 너무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좀 긴장이 되는데요. 사실 국내도 기술적으로나 그 도입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그렇게 뒤처져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다만 그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건설업계도 많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가고 있는 추세이고 뭐 개인적으로는 크게 뒤처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뒤처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시작했을 때 좀 더 빨리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생각도 많을 거고 좀 더 잘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우리 건설 문화, 프로세스 그리고 발주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오픈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춤추면서 일할 수 있는 건설 문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저도 뭐 건설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창업을 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일단 업계에 좀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보수적이라고 좀 느꼈고 또 신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현장의 그 거부감이나 반발도 생각보다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것들을 어떤 정부의 드라이브나 또 건설업계 리더들의 어떤 의지로 꽤 많이 돌파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 이제 건설 회사들 특히 저희는 이제 주로는 종합건설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어떤 강한 의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좀 많이 해결되는 추세여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이나 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일종의 모험적인 도입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된다면 뭐 저희를 비롯한 이제 건설 관련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투명성 그리고 공정하게 하도급사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있는 많은 스타트 업체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설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 같이 같은 문제를 솔루션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많은 건설사의 구매 조달 시스템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대표님들이 실은 건설사하고 일을 하고 싶고 실무에서도 하고 싶어도 구매 조달에서 최저가 입찰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고 행정 뭐 어카운팅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경쟁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발전,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형태로 종합건설사들이 변했을 때 그런 구매 조달에서 이런 이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신성일 무스마 대표님 하시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좀 더 다른 관점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이제 보통 현장 단위에서 이제 안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크레인들이 이제 장비가 들어올 건데 안전 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여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가거든요. 근데 사실 예산도 많이 편성이 안 돼 있을 때도 많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파편적으로 그 현장 어떤 크레인 하나에 설치하기 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하도급 업체들이 이걸 쓰고자 할 때도 위에서 승인 절차도 너무 많고요. 예, 이게 이제 안전관리비에 그 계상이 되는 품목이냐 이런 감론을박도 정말 많고요. 이건 제도적인 그런 구조적인 제도적인 그런 저희 시스템들을 도입할 때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좀 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시 솔루션도 얘기하고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공정관리도 연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영업 단계에서부터 발주 전 단계에서부터 이게 제한이 되니까 사실 도입되는데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요, 절차도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사실 이 좋은 사례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도도 높더라고요, 굉장히요. 그리고 위험 관리도 이제 크레인들을 다 이제 우리 전 주기에 공정 전 주기에 시공 전 주기에 크레인들을 어떻게 쓸 건데 서로 뭐 인터페이스하는 부분도 굉장히 효율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현장 단위에서 의사결정 전에 발주 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어떤 솔루션들이 들어갔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논의하면은 이런 복잡한 생태계 안에 아니면은 그 시험 단계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많잖아요.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훈 대표님. 이 부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이제 뭐 CMR 입찰이나 뭐 그 턴키 입찰 같은 거 할 때 애초에 발주 단계부터 같이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좀 성공적으로 잘 활용된 사례들이 많은데 사실 기업들, 그러니까 그 시공사들 얘기하기에 너무 다 케이스가 다르고 또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무래도 현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상황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시공사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뭐 계속 막 쓰라는 기술들은 많은데 공사비는 그대로여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뭐 발주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돼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늘어나면 조금 더 여러모로 이런 기술들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던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면 실은 현장에서 이 부분에 기술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현장 소장이 됐든 공사팀장이 됐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본사를 설득해서 구매를 내고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데 과연 어떤 형태로 이 프로세스가 조금 바뀌면 이 우리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 때 효과적으로 요 부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성일 무스마 대표님. 안전 솔루션도 그렇고 뭐 DT 디지털 전환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 탑다운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실 현장 이제 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전 솔루션이라고 뭐 특히나 뭐 사고 안 나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단다고 사고가 100% 안 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하면은 정말 뭔가 안 할 그런 이유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 디지털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좋았던 케이스는 저희가 이제 크레인 이런 예를 들면 아니면 뭐 다른 뭐 지게차라든지 이런 솔루션이 들어가면 뭐 현대건설 안에서는 뭐 특정 건설사 안에서는 무조건 이런 솔루션 달아야 된다 하면은 더 이상의 토론의 그런 어떤 뭔가
그 여지를 안 주거든요. 사실 근데 또 그렇게 이제 탑다운을 연간 단가 계획해서 이제 전 현장에 전사 도입을 한다는 게 또 현장에서는 또 불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현장에 그게 안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약간 그 비효율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낭비가 있더라도 좀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건설하면서 어떻게 보면 수평적 구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업체 그 안에 있는 다양한 형태가 수평적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페니트레이션이 잘 되고 아웃컴을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도 받아서 나왔던 데이터와 접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우리 건설 산업에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수평적인 이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때는 좌절도 했을 거고 어떤 때는 그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군 대표님. 수평적인 문화가 저는 많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19년도에 대림산업 DLENC에서 구매팀에서 퇴사를 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과장, 차장, 이제 실무자 직급들은 업체들이랑 사실 술, 밥 이런 거 거의 안 먹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냥 일만 하고 견적 달라, 납기 언제냐. 근데 각각에서의 어떤 문화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또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대형사 위주로서의 많은 어떤 협력사들과의 협업에 대한 구조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문화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좀 산업 구조에 다 들어가려면 저희가 그 국내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서 협업이라는 구조가 이제 건설사들이 내부적으로 ERP를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신기술들이나 요즘 뭐 GPT 등 얼마나 AI 기반한 어떤 솔루션들이 굉장히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들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내부의 어떤 시스템들이나 또 솔루션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살을 보태서 그걸 디벨롭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건설사 대형 건설사 위주로서의 많은 전환들이 이루어지면 좀 더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 예로 들면 저희가 간단히 좀 더 일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디지털 청이 생기면서 건설 디지털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이제 사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를 다 앞질렀고요. 왜냐하면 그 DT가 전혀 안 돼 있었던 일본이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각 일본에서의 건설사 기업들이 애초에 ERP나 이런 시스템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AI 솔루션들과 이런 사스 솔루션들을 그냥 회사에서 바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자체가 빨리 커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적인 솔루션들을 좀 더 이제 외부와 좀 더 활용성을 넓힌다고 하면 저는 건설에서의 DT 문화와 그런 어떤 수평적인 부분들도 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약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플로어에 계신 여러 선배님께서 질문 또 해주시거나 커멘트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안홍섭입니다. 방금 그 세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그 나중에 중요한 이걸 적용할 때 시사점 중에서 그 발주 단계 그리고 아마 이게 우리 한미글로벌의 여러분 하면 프리콘 단계인 것 같은데요. 이걸 제도를 좀 활용하면 좀 더 좋을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에는 DFS 설계 안전성 검토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모든 위험을 도출하게 돼 있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뭐 기본 안전대장, 뭐 설계 안전대장, 공사 안전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이제 위험 요소하고 대책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런 제도에다 좀 태우는 노력을 하신다면 조금 더 보급도 빠르고 또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수월해질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술인협회 윤영구입니다. 산업의 여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전국 현장에 대한 그런 그 현장을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검색이 가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현장의 데이터 수집하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상당히 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시공 완료된 거는 각각 그 이제 뭐 발주처나 이런데 그 데이터가 있겠지만 시공 중인 데이터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데이터를 검색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검색에 편의하게끔 가공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나름 가공을 할 때 인력이 가공을 하는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AI가 다 이제 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게 가공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현재 검색 기능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유의미한 통계 자료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그 생각이 있으셨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그 지금 현장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인허가 기준으로 세움터라는 곳에서 건설 현장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정보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현장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가공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벌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작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그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도 다들 이제 뭐 다 인력들이 입력하는 인풋 값들이 다 인력들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저희가 내부적인 인원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AI까지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튀는 데이터들은 저희가 다 정제를 해서 제공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희는 이제 공공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되 실제 세움터에서 나오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의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저희는 좀 쉽고 편하게 그리고 각각에서의 기업들과의 매칭을 그러니까 시공 설계 감리 사업주의 매칭을 시켜서 그냥 한 곳에서 바로 그 현장에 대한 데이터들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많은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도 개발했습니다. 이제 착공 허가가 나고 나서에 그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 날 때까지의 그 대략적인 기간도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통계 자료로도 저희도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드려야 될지에 대한 경험적인 노하우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이 알려주시면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인의 김영록입니다. 그 건설 산업이 대중에 제시하는 이제 비전 중 하나가 산업의 제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이 이제 제조화가 되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자재, 장비의 모수를 줄이고 공장에서 업무를 늘렸을 때 현장에서는 이제 P6 그러니까 스케줄이 단순화되고 그리고 코스트, 품질, 안전이 이제 증가할 거라는 이제 기대치가 있는데 막상 산업이 제조화가 되면 사실 종건의 수주가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장을 수주하는 종건들도 있고 그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 진행되는 업무가 최소화되고 공장에서 어셈블리나 모듈이나 이런 OSC가 좀 더 일반화되었을 때 먼 미래일 수도 있지만 산업의 제조화가 이제 큰 흐름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바나 뭐 전략이나 어떤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네,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설 쪽도 제조업처럼 돼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시는데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조금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서 모든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뭐 AI 시대에 조금 더 적합하게 산업 형태가 바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실현이 될지는 조금 더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DPR 컨스트럭션의 기본적인 그 공사를 수주해서 시공을 하고 했던 프리컨하고 시공하고 유지관리로 넘어갔던 프로세스 자체가 올해부터 전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프로세스를 버리고 설계 엔지니어링 단계에 집중한 후에 제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그 제작이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 아웃소싱으로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그 제작과 그 공장에서의 어셈블리 그리고 현장으로 운송, 조립, 완공하는 형태의 회사의 프로세스 모델이 다 변경돼서 그런 어프로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디지털 프로세스도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건설 산업도 어떻게 보면 향후 현장에서의 인력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뭐 국토교통부든 어디든 이제 시작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DT의 인력 확충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아키텍처가 없이 하면은 여기 젊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만져졌을 때 현장에서 효과가 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인 협회 많은 선배님들이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젊은 그 벤처 하시는 분들한테 현장에서 내가 쓰기 좋게 아니면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프로치를 줘야만 이제 개발할 때부터 설계하고 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기술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과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하면서, 여기 세 분의 젊은 어떻게 보면 청년 미래 건설 산업의 리더,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뭐 1조, 2조, 3조 원이 됐다라는 회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큰 박수를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